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헌재 저희 오마이TV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헌재를 향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하라, 이런 국민들의 정말 간절한 소망과 바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마이TV는 오늘도 헌재를 주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은 허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인사 말씀 한번 듣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특히나 우리 박정호의 핫스팟 애청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또 화도 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야5당과 함께 또 국민을 든든한 배경으로 해서 반드시 조속하게 파면을 시켜내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조금만 참고 있는 그 시간이 계속 길어져가지고요. 지금 4월 1일입니다. 4월까지 왔는데 헌재가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이런 상황들, 민주당에서 또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야말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말은 이재명 대표도 또 박찬대 원내대표 지적을 하셨듯이 네. 만역 재판관, 이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버틴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한덕수 대행 아니면 그 뒤에 들어올 대행들이 누군가를 임명해가지고 이걸 기각을 시켜서 윤석열을 복귀시킨다. 확실한 기각 프로젝트죠. 기각 네. 프로젝트를 지금 펴고 있다. 사실은 4월 18일까지 우리가 이 시점을 생각하면서 올 줄은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아유, 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30여일이 넘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변론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헌재를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헌법재판관 맞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이면 헌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판단하고 이 혼란을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안에 이걸 지연시키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5대3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또 의원님은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뭐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네. 전원일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내려야 하지요. 네. 그리고 설사 소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소수 의견으로 나중에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대 3이다, 7대 1이다, 무려 4대 4 이런 네. 어떤 확인되지 않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막판에 1명 정도의 최종적인 좀 설득의 작업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작업이 있다. 자, 지금 정부 청사 앞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좀 내고 있는데요. 네. 잠깐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속에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혼란을 키우고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는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합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지금 청사 앞에서 원내 지도부들이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참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모습, 참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 저희들은 계속해서 네. 내란 공범이다, 내란의 주요 종사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 윤석열이 계엄내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들을 만들어냈지만 한덕수 최상목에 의해서 이 내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국격과 민주주의와 법질서가 모두 무너져 나가고 있다. 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라고 전원일치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자체를 지금 최상목에 이어서 한덕수도 임명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오늘의 이 혼란과 이러한 제2의 계엄 사태가 또 유발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덕수 총리가 사실 아까 보니까 막 국무회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또 논의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국무위원들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헌재가 확실히 판단했고. 그렇습니다. 한덕수가 기각돼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헌재가 확인해 준 게 이거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헌법을 어긴 거야라고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 아니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헌재 판단을 무시한다, 외면한다.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도 그 처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 장관들 다 취임할 때 선서합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원일치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자체가 또 그것을 스스로 헌재가 어겨가면서 한덕수를 기각시켜가지고 권한대행에 복귀를 시켰어요. 네. 지금은 이 나라의 헌법 질서와 법 질서 자체가 헌재에 의해서 또한 다
다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네.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이건 완전히 형사재판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국회가 네. 단호하게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재탄핵이건 하여튼 엄격한 추상 같은 네.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언급하셨지만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오늘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재탄핵으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탄핵을 하고 있는 민주당 향해서도 비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탄핵 소추하는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또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권을 가지고 있듯이 무시무시한 계엄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포괄형상에 예. 하여튼 정당행위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예. 그리고 뭐 2시간 이상 2시간 이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라고 무시무시한 포교령을 발표하는 이 무시한 권력 앞에서 예. 국민을 대신해서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추종해가지고 내란 종범들이 네. 지금 헌법 질서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헌법이 결정한 것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국회가 할 일은 뭡니까? 당연히 탄핵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뭐 헌법이 못하고 법이 못하면은 네. 국회 결의로 의결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헌재 판단이 늦어지면서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라 안팎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국회밖에 믿을 데가 없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고 이 혼란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마은혁 임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니까 이 정부 청사 앞에서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몸부림, 국회의 어떻게 보면 최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어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투쟁의 그 힘이 좀 모아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일부 뭐 언론에서 네. 단톡방에 있었던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네. 뭐 내부 뭐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구심 어린 네.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정말 뭐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면서 끈끈하게 형성된 유대감과 그리고 이 반드시 우리 당밖에 이것을 저지할 수 없다. 네. 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의원들이 1인 시위, 헌재합, 그 무박 그 시위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 저희가 뭐 이따가 전화로 연결하겠지만은 정말 24시간 계속 피켓팅 하고 있는. 이번에 좀 보니까 예. 정말 검사 출신으로서 저런 검사분들이 계셨으면 우리나라 정의 사회가 정말 하루 빨리도 완성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결의 수준이요 대단합니다. 정말 예.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 뭐 다른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헌재를 향해서 빨리 결정 내려라. 또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외쳐왔고 오늘도 한덕수 대행의 결정에 따라서 또 행동을 국회에서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헌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헌재 브리핑룸 오마이TV가 지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나올 입장 오늘 저희가 또 주시랍니다. 화요일, 그러니까 뭐 수요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화요일 오늘도 헌재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2, 3일 전에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공지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헌재 브리핑룸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기자들이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네요. 기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거 아무도 없는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뭐 헌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지금 8명의 재판관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변론이 진행될 때만 해도 아 이거 누가 봐도 8대 0이다. 만장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도 맨 처음에 변론 과정 볼 때는 아 이거 금방 끝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아니 지금 뭐 우리나라 5천만 국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시민들이 그 생중계로 국회 침탈 과정과 선관위 침탈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원된 탄알만 18만 발입니다. 18만 발. 네. 그리고 국회도 침탈을 했고 예. 병력 수도 있고 다 지켜봤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각시킨다고 한다면 네. 정말 저 사람들은 역사의 죄를 넘어서 이거는 뭔가 정말 뭐 비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한 네. 힘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의심도 들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오로지 그 오죽했으면은 네. 저희가 알아서 그런 뭐 쌍탄핵이나 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쌍탄핵은 윤석열 복귀는 절대 안 된다. 제2의 계엄 사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국민적 명령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요. 더 예. 이상 어제 저도 저 예. 안국동 그 공원에서 있은 정의사제 아, 정의구현 예. 사재단 신부님들의 미사를 봤습니다. 예. 가서 참석을 했고 예. 거기서 신부님께서 뭐 모든 성당에 플랜카드를 거는데 파면하자라고 걸으면 막 네. 찢기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항의받을 수 있으니까 예. 제발 좀 잠 좀 자자. 아,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이런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예. 자다가 깨가지고 핸드폰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걱정 없이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지금 무너져 있고 하지만은 또 제2의 계엄 사태까지 우리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제2의 이제 계엄 사태까지 우리가 언급할 정도로 윤석열이 이제 돌아오면 만약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우리가 어떤 일이 참혹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 다 예상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뭐 군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영연백이나 아니면은 뭐 종이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노상원 수첩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걸 그냥 아유 뭐 내가 그냥 알아서 잘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윤석열 복귀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 프로젝트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 사실상 계엄을 그 불법적으로 선포한 그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결심지원실 그리고 통제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제2의 계엄을 획책하지 않았습니까? 제2의 계엄 정말 우리 민주당이 망상이다 그러는데 네. 실제적인 여러 수사와 또 증언에 의해서 제2의 계엄을 실제로 내리려고 했었던 정황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영연백, 종이관 비정상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어제부로 또 한 1만 개 정도의 추가적인 입찰 의혹 보도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와, 지금 끔찍한 이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복귀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헌재가 지금 8대 0 뭐 선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4월 1일까지 넘어온 상황. 지금 오전 9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헌재 상황을 보면 이건 이제 헌재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문영배 뭐 소장이 선고 지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뭐 책임을 지고 선고기를 잡아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선고기를 못 잡을 정도의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최상목 대행이 네.
3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40명만 뺐는데 그렇죠. 그때 쭉 시간이 길어지면서 40명 재판관을 어떻게 해서든 헌재 재판이 1주일, 2주일 늦어지더라도 꼭 임명하는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이전서부터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 재판관의 임명은 안정적인 탄핵 인용에 대한 네.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니까요. 그렇죠. 또 그만큼 마은영을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덕수와 최상목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기 끝나면 한덕수건 최상목이건 본인이 또 임명 제청해가지고 예. 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기각 기반을 만들어 내야지만은 본인들도 살고 네. 본인들의 내란 혐의도 그래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지금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복귀 이후에 여하튼 또 다른 그 무소불위한 제2의 계엄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네. 장기적인 그 독재 체제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 돌아와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뭐 이 자체 우리가 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장기적인 집권 플랜까지 지금 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왜냐하면 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네. 지금 다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탄핵도 당하고.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탄핵당하면 우리는 정말 절멸한다.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싶은 것이죠.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우리 국민들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입장을 내는 사람들까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위대한 민주주의를 달성해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 그런 민주주의적 질서를 그나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큰 희망이고 힘입니다. 참 저희 뭐 서명 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 참 우리 광장에 나가서 계속해서 외치는 우리 국민들 또 그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에 못 오지만은 오마이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한마음 한뜻으로 헌재를 향해서 이제 혼란을 정리하고 윤석열의 이 복귀 그 이후에 장기 집권 프로젝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답답한 부분이죠. 헌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마은혁 임명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물러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제일 급선무겠네요. 국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제 소위에서 헌재 재판관이 임기를 다하더라도 다음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소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상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을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네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뭐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비판하고 있지만 전혀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뭐 해외 사례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움직여야 되고 민주당이 앞장서야 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불안한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더 힘있게 네. 또 정말 투쟁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가 앞장서서 이 상황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속 시원하게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답답하고 또 예. 화가 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는 여러 또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빠르게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탄핵안을 또 제출하게 되면은 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그것을 좀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네. 예. 그렇죠. 탄핵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뭐 한꺼번에 탄핵하거나 이런 것들도 네. 사실상 위법 사실들이 명확하게 좀 우리가 특정되어야지만 네. 그것을 탄핵 소추안에 담아서 진행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판관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헌법 위반, 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은 법이 정한 절차를 잘 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엄 해제할 때도 우원식 의장이 네. 사실상은 이게 절차를 지켜야지만 나중에 후폭풍이 없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또 안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실 그 상황을 저희가 중계도 했습니다만 생중계하고 네. 있었는데 좀 답답했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데 뭐 막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지체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하지만 절차를 다 지키는 네. 상황으로 갔다. 하지만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명분과 절차를 가지고 네.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 여하튼 기일이 지정되고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기대는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는다. 국회가 할 일은 또 국회의원이 할 일은 다 하겠다. 이런 네.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볼 때는 마은영 뭐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절차로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어떤 지금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뭐 예. 소추안을 마련을 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탄핵으로 가야 네,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불씨와 모든 혼란의 책임은 한덕수 최상목에게 있습니다. 네,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자, 한덕수, 최상목, 뭐 다음에 뭐 오는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그 국무위원들 중에 정말 마은혁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은혁 임명이 국회에서 되든 아니면 헌재 판단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마은혁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지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든 간에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와야, 그러니까 임명이 돼야 재판관으로 가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은혁 그렇습니다. 임명까지는. 당연히 마은혁 임명은 그 어떻게든 간에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고요. 네, 설사 두 분이 퇴임하고 뭐 한덕수가 임명 제청한 또 그 다음에 주자가 임명 제청한 사람이 네. 제청이 되더라도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한 국회에서 예.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국회의 역할은 단계별로 주어져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러한 내란 세력들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저희 민주당과 야오당이 힘을 합쳐서 네. 꼭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의지와 좀 단호함 이걸 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뭐 SNS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어제 미사 현장도 참여하시고 국민들의 뜻은 확실한 것 같아요,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탄핵 인용을 파면을 외치는 사람들과 거의 뭐 같은 비중으로 같은 비율로 다루고 있고 뭐 마치 똑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비중을 조정하고 있던데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예. 사실상은 힘든 시국 미사를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마련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일 날은 기독교계에서 네. 또 시국 선언이 시국 기도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이거는 이제는 전 국민적 바램과 명령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만큼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정말 저 지나가면 저 얼굴 알아보고 손을 예. 잡고 만나자마자 그냥 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네. 오죽 답답하고 오죽 화나고 뭐 되는 게 없어서 발생하는 불안감의 표현들이시죠. 이러한 것들, 이런 국민들의 상황들 국회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머릿속에, 야당 머릿속에는 마은혁과 현금 살포만 있다. 뭐 추경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마은혁에 대해서 어제도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계속 공격을 또 하더라고요. 마은혁 재판관의 뭐 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하다 보니까 정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꼭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니 마은혁 재판관이 좀 들어가야 헌재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 저는 어제 국회의장 주재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뭐 회동을 하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불이 났는데 네. 국가 예산이 부족하니 국민 성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손을 벌려야 된다. 뭐 이런 취지. 예. 성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이지요. 이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국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국가 예산이 673조의 네.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산불이 나서 본인들이 미흡하게 대처해서 더 커지고, 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가용제한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위로하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래도 부족할지언정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네. 이 산불 피해자들에게 매일 100만 명씩 폐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예. 청년들에게 국가가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쓸 때입니다. 현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더라도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때인 것이죠. 이것을 방기해요. 그래놓고 우리 민주당이 먼저 추경안 마련해가지고 제안하고, 네. 산불 추경도 예비비 추경이 아니라 아예 산불 대책 추경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현금 살포라고요? 그렇네요. 즉 국민의힘이 뭐 산불에 대해서 뭐 예비비 공방도 있었지만 여야 간에, 그것도 저희가 뒤에 한번 짚어보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그리고 마은혁 민주당 이런 임명 요구에 대해서 뭐 죽창 들고 인민재판 하고 있다,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도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한덕수 총리가 24일 날 복귀할 때 첫 일성이 뭐입니까? 이제는 좌우는 없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나 위로 올라갈 일이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천명하고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상목은 3명의 재판관 임명할 때 마은혁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이면적으로 이념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뭐 법복을 입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뭐 자파운동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3명의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념적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임명 안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위헌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임명해야 된다라고.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걸 버티니까 헌재에서 뭐 하는 짓이냐, 위헌적인 상황 만들지 않고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판단했는데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고, 한덕수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일주일 넘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과연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합리적 진정한 보수는 없다. 다 구구들이다. 다 구구들이다. 한 줌의 구구들이다. 네. 지금 모든 대한민국 정보원 가자 그다음에 여당이 다 구구의 한 줌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뭐 그동안 우리가 뭐 이제 진보 보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럼요. 뭐 윤상현 의원이 자유통일당 후보 막 선거유세 하더라고요. 거의 한 몸처럼 가고 있으니 그 국민의힘은 아예 극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중도 보수 그게 오히려 더 국민의 설득력이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 여러모로 다 이게 상황이 다 이제 맞물려 가고 있네요.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마치 이념적인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건 절대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다. 이런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마은혁 재판관 공격 또 민주당 공격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게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정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5대3일 수 있으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6대3이 되니까 이것만은 막아야겠구나. 뭐 이런 좀 민낯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마은혁 재판관은 꼭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명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헌재가 7인 이상 체제에서 심리를 통해 가지고 네.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8명이니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네. 전 국민과 세계 시민들이 다 지켜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수가 있으면 소수 의견을 달면 되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을 스스로 유린하는 헌법 유린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를 만든 이유가 87년 체제 그 당시에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필요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선진국들이죠. 맞아요. 없는 거기서는 있어요. 차라리 국회 상원에서 네. 헌법재판의 기능들을 하거나 그렇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네. 국민들은 또 다른 국회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전애들 6.15 다 네. 법적 판단을 받게 해라.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없애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헌법 심판의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이렇게 요구하게 되시겠죠. 지금도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국민 투표로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그러니까 탄핵 인용 여부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된다. 헌재 뭐 9명, 지금 8명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기냐. 보면은 8명 중에 지금 서울법대 출신이 7명 아닙니까? 윤석열과 동문인 사람들이 물론 뭐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안 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 뭐 더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처럼 가버리는 게 아니냐. 또 사법 카르텔이 작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국민 투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요새 AI 시대지. AI 시대. 예. AI 시대에 법칙이 있는데 규모의 법칙이라고 AI가 네. 무수히 많은 학습 데이터를 크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AI의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으로 치면 집단지성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네. 의사가 모였을 때 진실에 가까워지고 정의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법의 원칙과 법의 정신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을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네. 선출된 권력인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겨야 되느냐?
그 절차가 부족하면 국민투표 같은 네. 전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늘어지게 되면 헌재가 뭐 지금 결론을 못 내린 상황,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뭐 마지노선 얘기하는 게 뭐 있긴 하지만 마지노선이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이 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야말로 희망회로 돌리면서 4월 4일까지는 하겠지, 지켜보자, 이거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하고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네. 예. 아유, 어제 밤에 예. 뭐 또 찌라신 것 같긴 한데 뭐 4월 4일 날 네. 하여튼 기일 지정 찌라시가 막 돌았었어요. 그래서 뭐 정청래 위원장이 예. 4월 4일이다 그거를 뭐 지도부에 보고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아닌 것 예. 같고요. 예. 그만큼 그 아주 치열하고도 예. 그러니까 피말리는 그런 순간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며칠이다, 아니 며칠에 꼭 할 거다, 그거 믿고 지금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윤석열 그렇습니다. 풀려나고 네. 그 이후에 헌재 상황이 이상해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지금 뭐 원내 지도부 이제 회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까 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 외쳤듯이 오늘 아무런 결정 안 하면은 중대한 판단을 하겠다, 아마 탄핵으로 가는 상황 같은데, 그렇게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그렇고 극우들의 준동, 또 내란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은 참 뻔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행태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는 뭐 용연떡이라고 하나요? 뭐 떡을 막 응원떡을 돌리면서 극우 집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계속 호소하고 있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풀려날 때도 보면은 거기 앞에 모였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의 그런 준동들, 극우들의 준동, 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런 것들, 이것도 정말 걱정입니다, 의원님. 네, 극우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지요. 우리 극우들이, 그리고 또 국힘이, 보수자들이 우리 민주당을 네. 뭐 종북, 빨갱이 뭐 이렇게 폄하하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 그런데 요새 극우들의 행태를 보면, 네. 또 김영현 전 장관 같은 행태를 보게 되면 특정한 한 사람을 추정하지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란의 주요 종사 임무자가 돼가지고 임무 종사자가 돼가지고 여하튼 모든 것을 다 하지요. 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나를 따라라 하면은 다 따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간첩이다, 빨갱이다, 네. 종북이다 다 규정지어 가지고 처단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전체주의죠. 전체주의로 가려는 모습들. 예. 본인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민주주의자들에게 그런 어떤 혐의들을 씌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극우의 뭐 준동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사실 뭐 이것도 헌재 모든 게 다 귀속이 되는 것 같아요.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려야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재가 이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의 파면이 됐고 이제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가는 상황이다라고 딱 판단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휘둘리는 사람, 아니면은 뭐 김용현이 계속 옥중서신을 통해 가지고 뭐 자유수호를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현이 뭐 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용연떡 돌리고 예. 뭐 옥중서신. 예. 이거는 내란 혐의 하나를 더 얻는 내란 종사자의 바보 같은 짓이죠. 네.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극우의 준동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윤석열이 풀려난,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된 충격적인 일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나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참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법을 잘 모르고 거기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랐던 그런 상황. 당연히 날로 해왔고 그대로 준용이 된다는 생각했는데 시간 얘기가 지기현 판사한테 나왔고 또 심무정 총장이 기다렸던 듯이 구속 취소 이걸 즉시한 거 안 하고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이제 대법원에 자료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 또 어떻게 대법원에 자료가 왔습니까? 예, 보니까 예. 제가 이제 하도 구속 취소를 해가지고 이게 하도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지껏 그 사실상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준을 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사례 자체가 없었다. 예. 그리고 이게 정말 관심받고 싶어하는 관종 판사가 기적 같은 그 구속 취소를 위한 기적 같은 논리를 개발한 검사스러운 짓입니다. 판사가 검사스러운 짓을 한 것이죠. 네. 제가 검사스러운 짓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2020년인가 그 라임 사태 때 네. 그때 뭐 김종현 회장인가 누구지요? 하여튼 김봉현 회장이 네.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 3명이 예. 술 접대를 받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 3명에 대한 처분이 어땠었습니까? 그 중에서 예. 1명은 네. 끝까지 있었고 2명은 중간에 자리를 이석을 했는데 이 3명을 100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끝까지 있었던 1명에게만 100만 원 이상의 향을 받았다 판단하고 네. 나머지는 95만 원, 99만 원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네. 또 접대한 김병헌이 접대한 술값까지 예.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2명을 거의 뭐 무혐의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기적 같은 논리를 검찰이 해서 본인들의 법망을 피해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번에 지기현 판사는 이번에 지기현 판사는 똑같은 그런 기적 같은 논리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만 지기현 판사가 실제적으로 결정할 때 네. 이러한 설명을 답니다. 기술의 발달로 수사 서류 접수 반환 시간 확인이 가능해서 구속 피의자 등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시간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시간 기준으로 공소 기간이 지나서 공소 제기가 된 사례를 금방 뽑아줄 수 있겠구나.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답변이 예. 전산화를 해놓았지만은 재판부가 시간 기준을 적용했는지 날 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는 없다. 또 시간을 전산화를 해놓지만 네. 기간 만료 이후 공소 제기된 사례를 뽑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5년치를 요구하려고 그러다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1년치를 요구했는데 네. 서울중앙지법에만 그것이 2,085건이나 있었어요. 2,085건이나.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많다고 할까봐 한 달치를 달라고 예. 했는데 결국은 그 한 달치조차도 이것을 시간으로 판단했는지 날로 판단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판단할 수 없다. 재판부의 재량이다.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왜 하필 윤석열에게 그러니까 적용해서 유일무이하게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기 위한 기적 같은 논리를 네. 이 관종 판사
관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네. 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국에는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안 하면서 나중에 뭐 지기현 판사는 뭐 이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뜻이었다, 뭐 정확히 보자는 뜻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대검에서 전국 검찰에 나를 기준으로 판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한 그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윤석열 이제 복귀 프로젝트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 뭐 출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윤석열의 복귀 이후에 헌재가 또 이상해지고 헌재 기류가 좀 달라졌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심우정이 검사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또 즉시항고를 안 하는 심우정 총장의 모습과 윤석열의 석방과 그리고 지금 헌재의 지연 작전, 이게 좀 하나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십 년간 예. 그 분야에서 그 분야만 바라봤던 사람들, 흔히 법기술자, 법고라지, 네. 법비들이 부릴 수 있는 법기술이죠.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의원님 이제 국방위에서도 계속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증인들도 많이 좀 보시고 또 질의도 많이 하셔서 사실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돼 왔는지, 특히 각 뭐 사령관들이 어떤 지시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밑에 있는 또 중간 간부들이, 지휘관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걸 내란이 아니고 이걸 국헌 문란이 아니고 그냥 경고용이다, 아니면 뭐 메시지 계엄이다, 계몽용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최고의 네. 혈맹 관계인 미국조차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는다. 네. 그렇게 하고 전국에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어서 전 세계의 평가기관들이 국가 신인도를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잠재력이 있고요. 네. 예, 반드시 그렇게 회복되리라 믿고 네. 우리 국민의 그런 명령과 응원에 기반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회의가 오후에 일단은 뭐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덕수 이제 탄핵안, 이건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보고가 되고 이 일정이 잡혀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한덕수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탄핵 소추안이 아직까지는 발의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제 발의 절차가 필요하고. 발의 절차가. 근데 최상목 그 탄핵안은 이미 네. 발의가 되어 있고 그렇죠. 24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최상목 탄핵안을 네.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보고되면 그거는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제 보고와 또 표결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번 주 생각하고 안에. 그래서 어제 예. 사실상은 뭐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사이에서 네.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과 같고 치열한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 일주일 동안 네. 매일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 산불 사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국가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그럼요.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흔역 재판관 미임명 사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야 될 이유는 정말 많고, 마흔역 미임명 사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국회를 열어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회의 열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또 반대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그쪽은 반대 아닌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출석률이 낮아요. 국회 출석률이 낮아요. 네. 제대로 의정 활동을 안 하고 있군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본인 스스로는 나는 100% 출석할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 되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이리저리 휘달리느냐 상임위 참석도 못하고 본회의 참석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국회 출석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서할 때 본인들의 임무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참 그럼 사명인데 지역구 이제 주민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물어볼 때 딱 봤을 때 우리 왜 지역구 의원은 우리 의원은 왜 이렇게 본회의 참석 안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의정활동면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장 의원식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를 국회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또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를 열어주고 법안 상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도 글쎄요 저는 뭐 본회의를 열어서 특히 마은혁 미임명 사태 같은 여기에 대해 따른 탄핵안 처리 이런 것들은 투표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요 보고와 투표까지는 당연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뭐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죠. 하신 상황이기도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은혁 임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인식하고 계시고 또 국회 수장으로서 국회가 의결한 사안들을 무시를 해서 헌법 전원일치 위원으로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행정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행정부가 법을 어기고 행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견제하는 입장, 상권 분립된 입장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회 할 수 있는 한다. 이걸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은 민주당이 뭐 막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 권능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론전에 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국민들한테 확실히 이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밖에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국회의장이 뭐 제가 봐서는 정말 중립적으로 국회 원활한 운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방적 편을 든다라고 해서 본인들도 탄핵 소추에 해당하는 국회의장 해임 건의안 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국민의힘도. 국회의 권한으로서 본인들이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헌재가 이거는 진짜 확실히 확인을 해줬고 더 이상 뭐 망설이거나 지금 이렇게까지 한덕수 대행이 그야말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한덕수, 최상목, 뭐 쌍탄핵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것처럼 하는데 아니 윤석열 복귀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탄핵이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프레임도 깨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이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계엄 내란 사태가 악화시키는 거고 내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화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네요. 주가가 환율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엄 내란 시에 엄청나게 떨어졌고 맞아요. 또 탄핵했을 때 올라갔고 네. 올라갔고 또 그것이 기각돼 가지고 복귀했을 때 또 엄청나게 환율 인상되고 주식은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경제도 알고 있다. 경제도 알고 있다. 네. 어떤 것이 원죄인지. 네. 그렇네요. 수치로 알려주는 것이고 뭐 경제 얘기하셨으니까는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국노 행위죠. 매국노 행위다. 단박에 정리가 되네요. 네. 있을 수 없는 경제 수장으로서
또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본인이 그것의 문제점을 알고 팔았다가 또 환율이 좋아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환율이 좋아지니까 또 그걸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전히 직을 이용해 가지고 네. 사리사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장기국 30년짜리 장기국채를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지 그거는 미국 환율 그러니까 우리의 예. 참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제수석 할 때는 국회에서 지적하니까 팔았는데 1년 만에 다시 사서 그걸 들고 있었다. 환율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고 그걸 이끌어야 되는 사령관이 환율 방어가 안 돼야 이익을 보는 그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매국노 행위다. 이거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을사오정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그렇게 가지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죽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럼요. 한국의 코리안 리스크 때문에 발생하고 네. 또 환율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을 국민들은 고스란히 그럼요.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영업자들도 힘들다 이 말씀 저희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환율 문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해지고 우리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또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또 물가 상승에 그러면 또 우리 서민 중산층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수입 물가 높아지지. 네. 수출은 또 엄청나게 힘들어지지. 수출 경제가 우리나라의 8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사람의 거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의 이 미국 국채 투자 여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을 혹시 본인이 총리 시절 네. 또 그렇게 내부 정보를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죠.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 네. 과연 어떤 차원에서 또 왜 하필 이 상품을 또 투자했는지. 왜냐하면 팔았다가 다시 샀으니까. 그러니까요. 사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보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어떤 정보에 의한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중요성 그리고 윤석열이 복귀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긴박하게 국회 또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국힘 측에서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산불 대응을 못했다 하고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지 않습니까? 늘 이런 식입니다. 정부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국민이 위험하고 또 생계가 망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고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해도 부족할 태인데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이렇게 정치적 정쟁을 유발하고 늘 그런 모습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의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국회가 심판하고 다시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명령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난 예산 심의 과정서부터 4개월 동안 사무실 한 켠에 라꾸라꾸 펴놓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결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파만시키고 희망찬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